강재훈 회장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단한 체구와 예리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시절. 부모님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바닥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죠. 회장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어요.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내일 아들이 데려올 여자. 자세한 정보 좀 알아봐줘. 비서는 묵묵히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만나보실 건가요? 강재훈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의 배필이 될 사람인데.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가족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해요. 강재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겠지요. 사실 그에게 이런 테스트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앞둘 때마다 그는 직접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에겐 필요한 과정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까? 강재훈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아들의 연인을 시험할 예정이었어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뿐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강 회장의 며느리가 되는 자리,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강현우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약혼녀 서윤과의 저녁 약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2세의 강현우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해 온 엘리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첫사랑이자 약혼녀인 서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에도 아버지가 무슨 테스트를 할지 모르지만 현우는 서윤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였으니까요. 2장. 서윤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 앞에서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입술선을 다듬고 있었어요. 29살의 그녀는 단아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자였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시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완벽해야 해. 서윤은 입술을 꾹 가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만장자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그녀에게 있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한편 강재훈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검게 그을린 얼굴로 변장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수십 년 전 폐지를 줍던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해볼까? 강재훈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는 폐지를 주워 담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서윤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강재훈은 일부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기요,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강재훈은 천천히 손수레를 옮기며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서윤은 대답도 없이 재빨리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강재훈이 모은 폐지들이 흩날렸어요. 그는 일부러 그녀 발 앞으로 종이들이 날아가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재훈은 힘겹게 허리를 굽혀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종이 몇 장을 집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죠. 길 좀 비켜요. 냄새 나잖아요.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금세 자리를 떴어요. 강재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서유는 금세 태도를 바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변함없는 다정함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 서윤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곧 오실 거야. 아버지께서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셨거든. 강재우는 변장을 풀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식사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은 완벽한 매너로 강재훈의 질문에 대답했고 간간히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어요. 누가 봐도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재훈의 눈에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는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야, 나 그녀에 대해 할 말이 있다. 현우의 얼굴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강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강재훈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서유는 그가 오랫동안 알아온 여자였고 현우의 눈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윤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재훈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했던 일, 서윤이 보여준 냉정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까지.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러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여자를 의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강재훈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야.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걸 명심해라. 그날 밤 현우는 서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단지 긴장해서 실수한 거예요. 당신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현우는 서윤을 위로하며 아버지의 고집을 탓했어요. 하지만 강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서윤과의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현우는 점점 서윤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 현우의 친구들을 대할 때 드러나는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현우의 재산에 대한 은근한 관심까지. 아버지의 말이 맞았던 거죠. 결국 현우와 서윤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깊은 사과를 했고 강재훈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사람을 알아가는 건 평생의 과제니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강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냐?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윤지원이라고 해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현우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강재훈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테스트하실 건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재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행복을 위해서. 현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이해한다는 듯 수긍했어요. 아버지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강재훈은 다시 한번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했습니다. 윤지원이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그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어요. 마침 윤지원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7살의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강재훈은 일부러 그녀 앞에서 넘어져 폐지를 흩날리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윤지원이 급히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강재훈은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내심 놀랐습니다. 서윤과는 완전히 달랐죠. 괜찮소 젊은이, 고맙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원은 강재훈을 부축해 가까운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갓 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그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 여기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강재훈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예전의 경험으로 그는 한 번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감사하오.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는 드물지. 윤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폐지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주저없이 흩어진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빵을 꺼내 건넸어요. 이거 아침에 사놓은 건데 할아버지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하나 먹었으니까요. 강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빵을 받았습니다. 윤지원의 행동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요, 아가씨? 윤지원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요? 강재훈은 가명을 말했습니다. 김만수라고 하오. 윤지원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어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어요. 그녀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강재훈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회사 이름과 함께 디자인팀 윤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훈은 윤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비서에게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는 윤지원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윤지원 씨는 서울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3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는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윤지원을 만났습니다. 노인으로 변장한 채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회사 근처, 심지어 그녀의 동네까지 찾아갔어요. 매번 윤지원은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도 그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주었고 때로는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죠. 할아버지, 어제 엄마가 만들어 주신 김치찌개인데 함께 드실래요? 윤지원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강재훈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점점 경계를 풀어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윤지원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것이 네,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강 회장님 회사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 일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훈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회사의 정보를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요? 현우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는 윤지원을 좀 더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행동 패턴, 습관, 대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윤지원이 가끔 무의식적으로 하는 손짓, 특유의 말투,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방식까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재훈은 비서에게 윤지원의 가족 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지원 씨의 아버지는 윤상철 씨로 예전에 강 회장님과 경쟁 관계였던 윤 상사의 대표였습니다. 현재는 규모를 많이 줄여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강재훈은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상철. 그와는 사업 초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라이벌이었습니다. 결국 강재훈의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윤 상사는 점점 쇠퇴했죠. 그럼 윤지원이 윤상철의 딸이었단 말인가? 강재훈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윤지원이 윤상철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오래전 그와 윤상철은 같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당시 윤상철의 회사는 유망했지만 강재훈의 과감한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결국 힘을 잃고 말았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강재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윤상철을 만났던 날, 그의 얼굴에 깃든 실망과 분노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윤상철은 강재훈을 원망했죠.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난했었어요. 윤지원이 복수하러 온 걸까?
강재훈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윤지원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를 통해 강 회장 가문에 접근하려는 계략일 수도 있었죠.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현우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재훈은 급히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아니, 윤지원 씨와 함께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현우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강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변장이 아닌 강 회장으로서 윤지원을 만나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윤지원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강재훈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강재훈은 그녀를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윤지원의 얼굴에서는 그가 김만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차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연기일까?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강재훈은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가족 관계, 직업 선택의 이유, 미래 계획까지. 윤지원은 대부분 솔직하게 답했지만 가족에 관한 질문에서는 약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재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윤지원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세요. 예전에는 더 큰 회사였지만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지금은 작게 하고 계세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재훈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윤 디자인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윤 상사였지만 윤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현우가 불편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가벼운 자리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삼가시죠.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윤지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윤상철 씨 맞습니까? 윤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나와 당신 아버지의 관계도 알고 있겠군요? 윤지원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강재훈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아들인가?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윤지원의 눈에 놀람이 스쳤어요. 아니에요. 전 현우 씨와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정말 그런가? 강재훈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현우 씨가 강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이미 그를 좋아하게 된 후였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심입니다. 강재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윤지원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식사 후 강재훈은 며칠 동안 윤지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경계심을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는 윤지원의 행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게 했고 결국 그녀가 현우를 만나기 전부터 디자인팀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강재훈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윤지원 씨가 뵙자고 하십니다. 강재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지원이 직접. 잠시 후 윤지원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앉게. 강재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윤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강재훈은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보지. 윤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김만수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변장을 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강재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시험하셨는지. 처음에는 현우 씨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윤지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서 강재훈이 짧게 물었어요. 윤지원은 조금 더 편안하게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망이 담긴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인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더 뛰어난 사업가였다고요. 강재훈은 의외의 말에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어요. 윤지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알게 된 후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죠. 이런 상황이 복잡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강재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복수를 하러 온 거냐? 아니면 사랑을 하러 온 거냐? 윤지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은 당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강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겐 원망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패배했을 뿐이죠. 윤지원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강재훈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재훈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그룹의 최근 재무제표야. 우리 회사는 현재 얼마나 가치가 있지? 윤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강재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윤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는 현우 씨만 있으면 됩니다. 강재훈은 그녀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윤지원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상철을 만나고 싶네.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요? 그래, 내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있어. 윤지원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강재훈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윤지원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윤지원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어제부터 많이 조용해졌어요. 강재훈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라. 단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랬다. 또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강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약속하마. 이틀 후 강재훈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윤상철을 만났습니다. 70대의 윤상철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두 노인은 처음에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강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상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나? 두 사람은 잠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탐색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딸에게 들었네. 자네 아들과 우리 지원이가 서로 좋아한다고. 윤상철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강재훈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네를 만나고 싶었어. 윤상철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걱정하나? 내가 복수라도 할까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네. 강재훈이 인정했습니다. 윤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자네가 내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원망했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그건 그저 비즈니스였을 뿐이라는 걸. 강재훈은 믿기 어려운 눈치였어요. 정말. 강 회장, 난 자네를 미워한 적 없어. 그저 더 잘하지 못한 내 자신을 원망했을 뿐이지. 윤상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솔직히 기뻤네. 이제야 우리 두 집안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강재훈은 말을 잃었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품었던 의심과 경계가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괜한 경계를 했나 보군. 결국 사랑 앞에서 우리가 따질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강재훈이 중얼거렸어요. 윤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지원이는 어릴 때부터 정직했어. 그 아이는 내게도 늘 솔직했지. 당신 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녀에게 잘못했군. 그래도 이해해.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테니까.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경쟁, 사업의 성패,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까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둘 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자식들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죠. 대화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군. 강재훈이 말했어요. 윤상철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날 저녁 강재훈은 현우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현우야, 내가 너와 윤지원에 대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현우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강재훈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나 그녀를 인정하기로 했다. 너희 결혼을 축복한다. 현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윤지원은 좋은 사람이다. 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강재훈이 말했어요. 현우는 너무 기뻐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강재훈은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그녀에게 가거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현우가 떠난 후 강재훈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윤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건네준 작은 빵과 똑같은 빵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찾았구나, 현우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강재훈은 윤지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 같이 차라도 한잔하지. 다음 날 오후 강재훈과 윤지원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지원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강재훈의 따뜻한 미소에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대화를 나눴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더군. 윤지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도 회장님을 만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재훈은 잠시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월이 참 묘한 것 같구나. 서로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니. 그럼 저와 현우 씨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윤지원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강재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윤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폐지 줍는 노인에게 건넸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작은 빵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때 내가 나에게 준 것과 같은 빵이야. 내가 노인으로 변장했을 때 말이지. 강재훈이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윤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재훈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너로 인해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강재훈은 현우와 윤지원의 약혼식을 준비했어요. 그는 직접 모든 세부 사항을 챙겼습니다. 윤상철과 함께 두 집안의 화합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죠. 약혼식 날 강재훈은 뜻밖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오늘 우리 두 가문이 하나로 합쳐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강재훈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그룹과 윤 디자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 부문은 윤상철 회장님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윤상철은 놀라움의 말을 잃었어요.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재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윤지원 씨를 임명하겠습니다. 현우가 기쁨에 차 윤지원을 꽉 안았어요. 윤지원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강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강재훈은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현우와 윤지원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윤상철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 그리고 두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까지. 윤상철이 다가와 강재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하나? 강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야 물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윤상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땐 너무 경쟁에만 집중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군. 약혼식이 끝나갈 무렵 강재훈은 현우와 윤지원을 불러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이건 내가 너희들 나이였을 때 이야기야.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살았던 시절부터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까지 강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그 진실을 모두 알려주고 싶구나.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고 우리 가족을 만들었으니까.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윤지원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강재훈이 허름한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지원이 중얼거렸어요. 강재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의 내가 너에게 김만수 할아버지로 다가갔던 거지. 그리고 내 따뜻한 마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재훈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을 보아야 한다. 강재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아들의 행복과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리고 오랜 적대감의 종식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강재훈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빵 조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윤지원이 처음 그에게 건넸던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선한 행동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